30년 회사 생활, 결국 퇴직금 하나로 평생 버텼습니다.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정년까지 버티면 어떻게든 되겠지. 저도 그랬거든요. 30년을 같은 회사에 다니면서 가족을 위해 정말 성실히 살았어요. 특별히 큰 소비도 안 하고 애들 대학까지 마무리하고 나니 드디어 퇴직. 그리고 손에 쥐어진 퇴직금.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휑하더라고요. 이 돈으로 내가 평생을 버틸 수 있을까? 막막했어요. 평생 월급에 맞춰 살던 사람이 갑자기 전기 수입이 끊기니까 숫자는 꽤 되는 돈이었는데도 도통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은퇴 후의 삶. 생각보다 훨씬 길고 훨씬 더 준비가 필요한 시간이더라고요. 퇴직금만 믿었다가 낭패 본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한 방에 받아요. 1억에서 2억 사이에 돈이 통장에 들어오면 뭔가 든든해 보이죠. 근데 문제는 그 돈이 한정된 자원이라는 겁니다. 매달 쓰면 줄어들기만 하지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의 퇴직금 몇 년을 버틸 수 있을 것 같나요? 자녀에게 아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 예기치 못한 이사나 수리비용 같은 일상 속 변수들이 생각보다 훅 들어옵니다. 2억 있어도 5년, 10년이면 바닥이에요. 특히 물가가 오르고 수명이 길어질수록 더 그렇습니다. 사례 1 62세 박 씨, 퇴직금 1억 8천만 원으로 시작한 절약의 삶. 박 씨는 대기업에서 30년을 근무하고 1억 8천만 원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연금 나오기 전까지 그 돈으로 버텼어요. 하지만 문제는 딸의 결혼 비용, 본인의 고관절 수술, 그리고 10년 된 보일러 교체 같은 예상 못한 지출이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생겼습니다. 불과 4년 만에 퇴직금이 거의 바닥났고 결국 월세로 전환하며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연금 외에 월 50만 원이라도 따로 수입이 있었으면 인생이 조금은 달라졌을 거예요. 은퇴 후 삶, 버틴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요즘은 평균 수명이 85세 가까이 됩니다. 은퇴 후 25년 이상을 살아야 하는 시대예요. 이걸 단순히 버틴다는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제는 계획하고 전략을 세워야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특히 퇴직금은 자산 관리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단순히 은행에 묻어두거나 한 번에 쓰기보다는 이 돈을 어떻게 굴릴까를 고민해야 해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연금화 전략, 생활비 구조조정, 그리고 소득 다변화입니다. 말이 어렵지 쉽게 말하면 쪼개서 쓰고 굴릴 건 굴리고 벌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벌자는 거죠. 사례 64세 이씨 부부, 적극적인 연금 설계로 삶의 질을 유지하다. 이씨 부부는 퇴직 후 퇴직금을 국민연금 외에 즉시연금 상품으로 일부 전환했습니다. 1억 5천 중 8천만 원을 연금 상품에 넣었고 매달 40만 원 정도를 수령해요. 나머지 돈은 5년짜리 분산 예적금과 월세 수입이 가능한 작은 오피스텔 투자로 운용했습니다. 지금은 국민연금과 즉시연금, 그리고 월세 수입을 합쳐 매달 18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생기고 생활비를 철저히 통제하면서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처음엔 연금에 돈을 묵는 게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고정 수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말 편해요. 은퇴 후에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해요. 사실 우리가 바라는 건 단순히 버티는 노후가 아니잖아요. 조금은 여유롭게 병원비 걱정 없이 가끔 여행도 가고 손주에게 용돈도 줄 수 있는 그런 삶. 그렇다면 꼭 필요한 건 바로 현금 흐름, 즉 꾸준히 들어오는 돈줄입니다. 꼭 부동산 투자나 주식을 하지 않아도 돼요. 작게는 공공형 일자리, 경비관리직 같은 시간제 근무 또는 자신이 가진 경험을 살려서 하는 소규모 컨설팅 같은 것도 훌륭한 대안이에요. 사례 3 67세 최 씨, 경비원에서 시작된 안정된 이막 인생. 최 씨는 퇴직 후 별다른 재산 없이 퇴직금 1억 2천만 원을 받은 평범한 가장이었어요. 처음 12년은 그 돈으로 살았지만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 싶어서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했어요. 월 18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겼고
그걸 바탕으로 퇴직금을 되도록 손대지 않고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재산은 많지 않지만 매달 일정한 수입으로 생활하고 퇴직금은 예금과 채권형 펀드에 일부 넣어서 안정적인 운용을 하고 있어요. 최 씨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몸이 좀 피곤하긴 해도 내가 번 돈으로 밥 먹는 게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전문가의 팁. 은퇴 전 준비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퇴직금은 한 번 쓰고 끝이 아닙니다. 최대한 연금화하거나 분산 투자에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으로 바꾸세요. 연금 이외의 소득 루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월 30만 원만 추가로 벌어도 인생은 정말 달라집니다. 소비 구조를 미리 조정해 두세요. 은퇴 직후부터 생활비 패턴을 바꾸는 건 스트레스를 동반합니다. 12년 전부터 은퇴 생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마무리하며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 생활의 시작입니다. 30년 일했으니 이제 좀 쉬어야지라는 말 너무나 당연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하나로 평생 버티려면 버티는 법을 넘어 굴리는 법, 조절하는 법, 그리고 다시 벌어들이는 법까지 익혀야 해요. 이 글을 보시는 당신이 혹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제 막 퇴직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내 돈을 어떻게 쓸지, 어떻게 지킬지, 어떻게 조금이라도 불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준비한다면 당신의 은퇴 후 삶도 버티는 인생이 아닌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은퇴 후 삶을 보다 잘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다뤄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사례, 수치, 실전 팁,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은퇴 후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다룰 거예요. 각 항목은 독자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내용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1. 은퇴 후 현금 흐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입니다. 퇴직금이나 연금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은퇴 후에도 월세 수입, 프리랜서 수입, 온라인 비즈니스 등 여러 가지 소득원이 있으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합니다. 사례 1. 월세 수입으로 매달 100만 원 추가. 이은수 씨는 은퇴 후 퇴직금을 사용해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고 이를 월세로 임대하여 매달 100만 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100만 원은 고정적인 수입으로 생활비를 커버할 수 있게 해주었죠. 이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월세가 생각보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월세가 없었다면 그저 연금만으로 버티기 힘들었을 거예요. 전문가의 팁. 부동산 투자는 은퇴 후 안정적인 수입원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위치, 임대 수요, 구입 비용 등을 철저히 분석한 후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위험 분산을 위해 여러 채를 구입하기보다는 한 채를 철저히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만을 의지하지만 사실 이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금은 물가 상승률과 평균 기대 수명을 감안할 때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추가 재정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례 2. 즉시 연금으로 추가 수입 확보. 박명숙 씨는 은퇴 후 연금 외에도 즉시 연금을 들어서 매달 40만 원씩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5천만 원을 즉시 연금 상품에 가입했고 이제 5년 차에 접어들며 안정적인 월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즉시 연금 상품은 제가 지금까지 투자한 돈에 대해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어서 마음이 편합니다. 저는 연금과 즉시 연금 두 가지를 합쳐서 생활하고 있어요. 전문가의 팁. 즉시 연금은 생애 연금 수령이 가능하여 사망 시까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험 상품이나 개인 연금을 통한 추가적인 연금 준비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입 시점과 조건을 잘 확인하고 최소한의 기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3. 은퇴 후 부채와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라. 은퇴 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부채를 최소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보험료 등의 지출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은퇴 전에 반드시 생활비 계획을 세우고 부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사례 3. 소득 감소와 지출 절감으로 안정적인 노후 준비. 정진석 씨는 은퇴 후 매달 300만 원으로 살던 생활을 200만 원으로 줄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기존에 큰 지출이 있었던 자동차를 팔고 구형 휴대폰을 사용하며 생활비를 절감하기 시작했어요. 또한 보험료를 자기 부담금이 낮은 상품으로 변경하여 월 보험료를 절반으로 줄였죠. 이 덕분에 그가 받는 연금 외에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생활비를 많이 줄일 수 있더라고요. 결국 나에게 필요한 건 실속이었어요. 전문가의 팁.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 고정 지출을 줄여나가는 방법은 생각보다 효과적입니다. 차량 유지비를 줄이거나 필요 없는 구독 서비스를 취소하는 등의 지출 통제가 중요합니다. 또한 의료비나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건강관리에 신경 쓰고 보험 상품을 면밀히 비교한 뒤 필요한 것만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생활비 구조를 바꾸는 소득 마이너스 지출 최적화 전략. 은퇴 후에는 현금 흐름뿐만 아니라 소득과 지출의 균형도 잘 맞춰야 합니다. 퇴직 후에는 고정적인 급여가 없어지므로 비상금이나 여유 자금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전 생활비 최적화 전략을 세워두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좀 더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팁. 생활비를 미리 추산하고 실제 사용 지출을 점검하면서 미리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은퇴 전에는 소득 구조에 따라 재정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 외의 수입원으로 월 50만 원을 확보하려면 매달 일정 금액을 추가 투자하여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5.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에도 늘어나는 소득을 만들어라. 전문가들은 은퇴 후에도 늘어나는 소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은퇴 후 자격증 취득, 프리랜서 일자리, 온라인 콘텐츠 창작 등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팁. 온라인 쇼핑몰이나 블로그를 시작해보세요. 처음엔 작은 수익이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프리랜서 활동도 훌륭한 소득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살려 상담, 컨설팅, 장문 등을 시작해보세요. 결론. 은퇴 후의 재정적 안정은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은퇴 후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은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을 그대로 두거나 연금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다양화하고 지출을 절감하며 추가 소득원을 만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은퇴 후에도 여유롭고 안정적인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노후도 이렇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옮기세요.